안녕하세요. 너부장입니다. 오늘 동영상의 내용은 윈도우 10과 우분투의 듀얼 부팅입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저는 사실 리눅스 사용자는 아닙니다. 다만 요즘 정부가 리눅스 베이스의 국산 운영체제를 추진한다고 하니 테스트 겸 이런 작업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화면에는 지금 UEFI 셋업 화면이 보이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최신 보드들은 UEFI하고 레거시 모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OS를 설치할 때는 제약이 좀 있습니다. 듀얼 부팅을 원하는 경우에 두 OS는 동일한 모드로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윈도우즈가 UEFI면 우분투도 UEFI, 윈도우즈가 레거시면 우분투도 레거시로 설치해야죠. 윈도우는 GPT에서는 UEFI로만 부팅이 가능하고 MBR에서는 바이오스 부팅 모드로만 가능합니다. UEFI는 MBR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한 가지가 더 있죠. 하드가 2.2TB를 넘는 경우에는 GPT로만 어세스가 가능합니다. 약 2011년경 이후부터는 보드들이 UEFI를 지원하니까 최근의 사양이시라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만일 잘 안 보이면은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화면에서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Secure Boot라는 보안 부팅 옵션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OS를 설치하는 과정에 어떤 바이러스라든가 기타 이상한 프로그램들이 OS보다 선단에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인데 우분투나 윈도우나 모두 Secure Boot를 지원하기는 합니다. 다만 아직 널리 테스트 단계 아니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서에서는 이것을 디세이블로 비활성화 시켜 놓고 작업하시는 것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트 옵션으로 가셔가지고 기존의 윈도우즈를 사용하시던 PC라면 윈도우즈 부트 매니저가 부트 옵션의 가장 위에 있을 겁니다. 듀얼 부팅은 윈도우를 지우지 않고서도 가능은 합니다. 그냥 디스크 관리자에서 만든 공간만 만들어주고 부팅만 시켜주면 되니까요. 근데 저는 윈도우즈를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한번 동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EFI USB 디스크로 선택을 해주죠. 여기에는 윈도우즈 설치 프로그램이 담겨 있습니다. 저장을 하고 재부팅을 해가지고 윈도우즈 설치로 들어가 보죠. 윈도우즈 설치 화면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다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파티션을 정하는 화면인데요. 여기서 총 250기가의 SSD가 있는데 인식은 233기가로 하고 있습니다. 130기가는 윈도우즈를 설치하고 100기가는 리눅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30기가를) 설정해 주니까 추가 파티션을 만들겠다는 화면이 나오죠. 여기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가지 파티션이 만들어지는데요. 가장 위에 있는 게 윈도우즈 복구 파티션입니다. 복구 모드로 들어갈 때 사용하죠. 두 번째가 EFI 시스템 파티션 ESP입니다. 100메가를 잡았는데 좀 작죠. 자기만을 위해서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MS에서 만든 예약 파티션입니다. 네 번째가 윈도우즈를 설치할 파티션이고요. 다섯 번째는 아직 할당하지 않았는데 100기가로 우분투를 설치할 공간입니다. 파티션을 만들 때는 UEFI 하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EFI 시스템 파티션이 있어야 합니다. 이 파티션에 EFI 모드에서의 부트로드나 관련 파일들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디스크에 이미 ESP가 포함된 경우에는 나중에 우분투를 설치할 때도 이 ESP를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윈도우즈를 사용하는 경우는 윈도우즈가 자신을 앞세워서 다른 부분에 대한 부트 정보를 지워버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다시 한번 작업을 해가지고 부트로드를 복구하는 그런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제로 파티션 4에
윈도우즈를 설치하겠습니다. 윈도우즈 설치로 넘어갔는데요. 나머지 설치 과정은 다 생략하고 완성된 이후로 넘어가 보죠. 윈도우 설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분투 설치로 넘어가 보죠. 설치할 우분투는 18.04.3 LTS 버전입니다. 홈페이지에 가면은 19로 시작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좀 다른 이유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시작해보죠. 다시 UEFI 셋업 화면입니다. 이번에도 부트 옵션이 첫 번째가 윈도우즈 부트 매니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분투가 담겨있는 USB로 바꿔주겠습니다. 인스톨 우분투를 통해 가지고 설치해 보겠습니다. 우분투 설치 화면인데요. 여기서도 중요한 부분은 빼고 다 건너뛰겠습니다. 설치 옵션입니다. 첫 번째 윈도우즈 부트 매니저를 그대로 두고 우분투를 설치를 선택하시든지 혹은 마지막에 있는 기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맨 위에 있는 윈도우즈 부트 매니저를 그대로 두고 우분투 설치하는 옵션을 하시면 아까 같이 제가 선택한 상황에서는 아까 선택하지 않은 파티션 거기다가 자동으로 우분투가 설치되고 부트 매니저까지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내용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기타로 넘어가겠습니다. 500메가의 복구 파티션이 보이고요. 그리고 100메가의 EFI 시스템 파티션이 보이죠. 이미 윈도우즈 부트 매니저가 설치됐습니다. 16메가의 예약 파티션이고요. 그리고 NTFS 윈도우즈 파티션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윈도우즈가 만들었고요. 밑에 남아있는 100기가만이 이제 쓸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서 원래 정상대로라면 EFI 시스템 파티션을 다시 만들고 없다면은 이제 다시 만들고 그리고 수압 파티션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앞서서 보여드린 윈도우즈랑 병행해서 설치하는 옵션에서 자동 설치로 가시면 수압 파티션을 만들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뭐 그렇게 수압 파티션이 필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만드는 거니까 한 5기가 정도만 수압 파티션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EFI 시스템 파티션은 있으니까 다시 만들지 않습니다. 남은 공간 모두는 루트에 마운트하죠. 여기서 부트로더를 설치할 장치를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가지 자료를 봐도 굉장히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SDA의 선택을 하든 혹은 EFI 시스템인 SDA2의 선택을 하든 둘 다 부팅에는 영향을 안 주더군요. 근데 애초에 구조상으로는 EFI에다가 설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설치를 하겠습니다. 두 개 다 동일한 결과가 나오더군요. SDA를 하든지 혹은 SDA2를 하든지. 포맷이고요. 다음부터는 일반적인 우분투 설치 과정이니까 다 생략하겠습니다. 우분투 설치가 끝났습니다. 다시 시작해보죠. 정상적인 멀티부팅 환경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분투, 세 번째가 윈도우즈입니다. 근데 불행히도 여기서 작업이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일단 한번 우분투로 부팅을 해가지고 화면 한번 보죠. 정상적인 부팅 화면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재부팅을 해가지고 윈도우즈로 부팅해 보겠습니다. 윈도우즈 선택을 해보죠. 윈도우즈도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걸 다시 재부팅해 보면 보시죠.
보시다시피 리눅스에 멀티부트를 가능하게 했던 매니저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마도 윈도우즈가 재부팅하면서 EFI 부팅 로더에다가 뭔가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의 작업을 더해서 다시 아까 그 멀티부트가 가능한 매니저를 불러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작업을 하냐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 가셔서 cmd라고 입력을 하시면 명령 프롬프트라고 나옵니다. 이 명령 프롬프트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그리고 bcd edit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set 옵션에 부트 매니저 패스는 우분투에 grubx64.efi라는 파일을 경로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엔터 쳐보죠. 자, 작업이 완료됐는데 다시 한번 재부팅을 해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부트로더가 뜨고 있습니다. 앞서 가지고 제가 우분투를 1.8로 시작하는 버전을 사용하고 1.9로 시작하는 버전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 1.9로 시작하는 버전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아까 같은 작업을 했을 때 윈도우즈를 여기서 선택하더라도 다시 화면이 리셋되면서 이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즉 윈도우즈로 바로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작업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는 봤는데 뭐 내용이 복잡하니까 그것까지 다루지는 않고 그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윈도우즈가 부트되는 것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윈도우가 다시 부팅이 되죠. 그런데 저같이 어떤 IT 관련된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직은 리눅스는 윈도우즈를 따라가기는 좀 벅찬 것 같습니다. 서버를 다룬다거나 혹은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가지고는 리눅스는 최상의 옵션이 되겠지만 저희 같은 일반 사용자에게는 어떤 부분이 그렇게 안 좋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는 다음번 동영상에서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하고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